반갑습니다. 아담년 회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는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성신여대 강의가 있어서 9시부터 학교 가는 와중에 참여하거나 발표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좀 뜸했는데요. 마침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조상욱 회장님께서 딱 발표하라고 지적을 해주시네요. 예. 지금부터 좀 짧은 시간이라서 얼마나 제 주제에 맞는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글로벌 파괴적 혁신 기업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제 유튜브 제 채널에 상당한 내용들을 개별 기업별로 다 소개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파괴적 혁신기업 트렌드를 주목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게 매년 발표되는 50개의 글로벌 파괴적 혁신기업 보고서입니다. 프린트하면은 약 한 100 몇십 페이지 정도는 보고서인데 이 기업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 아담년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산업이나 기술 영역과 관련해서 이 파괴적 혁신기업 트렌드를 몇 년치만 딱 훑어보면은 앞으로 우리 회사나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좋을지에 대한 대부분의 통찰력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지난 한 11년간 이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처럼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쪽 분야 연구하지만 사실 저는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대충의 산업이 어떻게 갈지가 다 보이더라는 거죠. 제 눈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파괴적 혁신 기업의 주요 트렌드와 시사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흥미로운 솔루션도 물론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지만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슈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기업과 그런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나 벤처 캐피탈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이나 어젯밤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남부 유럽에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가 지난 상반기에 뭐 불나서 우리 서울 면적의 몇 개가 될 만한 정도의 산들이 다 불탄 것 다 아실 거고요. 그런 기업들에게 드론을 이용해서 대형 드론을 이용해서 나무 씨앗을 뿜는 그래서 산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조림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이렇게 기후변화나 지구적 환경 문제, 특히 전 지구적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그런 기업들이 마침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시장 확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CNBC라는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언론사의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디스럽터 50 같은 뭐 전 세계 주목할 만한 100대 기업 이런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기관에서 나옵니다. 뭐 KPMG 같은 컨설팅 펌에서도 회계 펌에서도 나오고요. 또 다른 자료들을 내는 뭐 포브스지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퀄리티나 보고서의 신선함, 충격도 측면에서는 이 CNBC의 디스럽터 50만큼 완벽하고 강렬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11년간 수없이 많은 자료를 제가 직접 보고 강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매년 이제 5월에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짧은 강의 시간에 충분히 소개를 어차피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 시간 나실 때 요거 구글 검색하면 CNBC Disrupt 50 검색하시면 요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회사의 전략기획팀이나 뭐 기획팀, 마케팅팀의 부하 직원들 있으면 이 자료를 좀 참조해서 우리 인더스트리에 나아갈 바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은 나름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NBC Disrupt 50 2023년 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5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얘네가 발표하면서 그 노미네이트된, 그러니까 후보 리스트가 몇 명인지를 발표를 안 하는데 2021년 같은 경우 약 그 1600개인가 그랬습니다. 후보 리스트가. 이 후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 세계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CNBC가 얘기하는 파괴적 혁신, 즉 성장을 하면서 기존 산업을 무너뜨릴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추천을 합니다. 뭐 전 세계 아주 유명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미국의 VC들이고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약 1600개인가 1700개가 후보가 올라오면 미국의 유명 그 대학이나 학계에 앙트로프러너십 관련된 기업가 정신과 혁신 관련된 전문가들, 교수도 있고 인더스트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약 50명, 올해 같은 경우 51명이 몇 개월 동안 분석을 하고 이 분석 결과를 또 CNBC의 편집국의 핵심 인력들이 그 기업들의 이제 각종 이제 시크릿한 정보, 컨피덴셜 정보를 가지고 정성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심사위원들의 정량적 분석의 핵심은 얘네가 얼마나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가 기존 산업에 얼마나 물먹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산업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CNBC Disrupt 50에 선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디스럽트라는 말처럼 기존 산업을 와해시키면서 독자적으로 고성장의 길을 가는 기업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CNBC Disrupt 50에 제가 빠졌던 충격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모더나라는 회사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관련 강의를 아마 제일 처음 한 사람 같은데요. 한 10년쯤 전부터 제가 모더나 관련 강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 Disrupt 50에 그 당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인수한 슬랙이라는 세계 최고의 협업 툴, 이 회사도 아주 10년 전에 이 CNBC Disrupt 50에 선정이 됐고요. 우리가 아는 요즘 뜨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 CNBC Disrupt 50에 선정이 돼서 이후에 그 해당 인더스트리의 어떤 나아갈 바를 등대처럼 밝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에 정말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파괴력과 확장성, 이 기업의 확장성, 그리고 사용자 증가 추세, 매출 성장, 그리고 획기적 기술. 근데 획기적 기술은 50개 기업이 거의 한 99%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게 어떤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기업들이든 간에.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범용 산업에서 뭐 우버, 에어비앤비, 뭐 페이스북처럼 잘 뜨는 기업도 물론 있지만은 주로 이제 전지구적인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 예를 들면 기후 변화를 대처한다든가 혹은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개발 역량을 뭐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별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장한다든가, 그리고 금융 불평등을 해소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년째 계속 비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 해소, 특히 로지스틱스 분야, 물류 분야에서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50대 기업의 물류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는 게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11년째 이 파괴적 혁신기업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요. 매년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15년 이후에 설립된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5월 중순이나 하순에 나오면 이 발표하는 과정이 이미 선정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IPO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한 기업들은 거의 첫날 완전 초울트라 대박을 치는 게 대표적 사례들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뭐 코로나 초반에는 여기 투자 기업을 관련된 투자를 좀 해서 의미 있는 용돈을 좀 받은 사례들이 있고요. 매년 신생 기업들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선정된 기업인데 올해 보더라도 얘네가 파괴적 혁신의 역량이나 확장성이 용이하다 그러면 또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이니까 산술적으로 550개 기업이 선정돼야 되는데 누적하면은 약 300개 초반 정도의 기업이 지금까지 선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23개 기업이 처음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뒤쪽에 장표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 다음 주에 올릴 예정인데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올해 선정된 50대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11년째 나온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무려 13개 기업이 여성 창업자가 만든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50개 기업의 시장 가치는 corporate valuation은 약 362빌리언, 그러니까 약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450조 원 정도 이상 되는 50개 기업의 시장 가치가 약 500조 원 가까이 되고요. 올해 50개 기업의 벤처 캐피탈 펀딩 규모는 총 합쳐서 540억 달러니까 약 65조 원 정도 됩니다. 그 기업당 평균 펀딩 받은 누적 금액이 딱 1.5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벤처 캐피탈이 당연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가 또 이렇게 평가를 통해 선정될 확률도 높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50개 기업을 분야별로 쭉 나눠봤는데요. 이 분야는 얘네가 전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얘네 CNBC만의 카테고리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같으면은 우리가 보면 그냥 뭐 협업 솔루션 또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중에도 뭐 ERP인지 HR인지 뭐 어떤 솔루션 분야를 나눌 수 있는데 아예 얘는 이거를 다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 뭉쳐서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올해 무려 9개사 아마 최근 10년간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기업이 9개나 선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로지스틱스 분야도 무려 7개가 근데 7개가 다 올해 새로 선정된 기업은 없고 최근 몇 년간 계속 반복 선정되는 기업들이 특징인 거고요. 항상 핀테크 기업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핀테크 산업은 거의 보편적인 산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핀테크 기업들 중에 과도하게 시장에서 포장받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국내든 해외든 많이 있습니다만은 핀테크는 어쨌든 보편화된 시장처럼 엮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반복 선정되는 기업이든 신생 기업이든 숫자가 이제 많지 않고요. 매년 5개에서 7개 정도의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선정되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그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점점 다양한 영역의 업체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 업체들도 매년 서너 개씩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에그리컬처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무려 4개나 매년 1개나 2개 정도 꾸준하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무려 4개나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고 이건 전 지구적인 기후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바이오테크, 디펜스,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각각 2개씩이고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나 교육, 에너지, 푸드, 미디어, 텍스타일, 섬유 쪽에도 한 군데 기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몇 개
분야들만 대상으로 올해 선정된 기업과 기존 기업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는 너무너무 이 보고서 나온 날 제가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1등이 오픈 AI입니다. 챗 GPT 만든. 근데 이게 오픈 AI가 처음 선정이 됐는데 1등이 됐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오픈 AI가 이 디스럽터 50에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분석형 애널리티컬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참 많았지만 결국 일반인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생성형 AI라는 거는 사실 꿈과 같은 기술이라는 생각들이 많았었거든요. 얘네가 GPT 3.5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 5번 이상은 프롬프트를 넣는 것 같습니다. 그게 챗 GPT든 구글 바드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든 개인적으로 이제 취미생활처럼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움도 많이 받고 다음 학기 제가 가천대 경영대학원에 그 강의를 하는데 16주 강의 계획도 사실은 챗 GPT하고 구글 바드 통해서야 도움을 정말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선정된 두 번째 신생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은 리플링이라는 회사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HR 솔루션 회사입니다. HR 솔루션인데 주로 이제 폭넓은 의미의 HR보다는 페이롤이나 코퍼릿 익스펜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특화된 솔루션인데 얘네 같은 경우 이 리플링을 쓰면은 얘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포춘 500에다가 얘네 솔루션 많이 쓰는데 리플링을 쓰면 연평균 기업 내 임직원들의 그 법인카드 소비 패턴을 평균 3.5에서 4% 정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솔루션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HR 기반의 페이롤 관련된 기업의 익스펜스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국내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근데 얘네가 또 그런 기업들을 제치고 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HR 페이롤 관련된 분야는 한번 익스펜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회원님들은 꼭 이 업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17위에 처음 선정된 만타라는 기업은 AI 기반의 재고 관리 솔루션 회사입니다. 기업 가치가 1.6빌리언 1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재고 관리 솔루션들이 지금까지 뭐 한두 회사 HR 솔루션도 한두 회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계속 새로운 회사가 등장한다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의 아키텍처나 펑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19위로 선정된 스케일 AI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4년 전인가 올린 회사인데 그 당시 만 20세가 안 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한 중국계 미국인 10대 청소년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유니콘 기업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AI 회사를 위한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 하는 대표적인 회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은 디스럽티브에 관심을 이게 후보로 선정이 전혀 안 됐는데 이번에 스케일 AI가 19위로 우리 선정이 되고 얘네 기업 가치가 벌써 73억 달러 정도 돼, 약 8조 원 정도 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왜 이 회사가 계속 선정이 안 되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노션이 드디어 32위로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노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에서 개인의 메모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 관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코워커들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가장 대표적 회사인데요. 이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솔루션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얘네가 갑자기 32위가 됐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얘네가 챗 GPT의 인공지능 펑션들을 구조를 내부에 통합을 하면서 노션에서 본인이 메모나 일정 관리, 뭐 본인의 자료 정리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 개인 정보 관리 및 협업 솔루션 시장에서 거의 노션으로 청와 통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1, 2년 내에. 그래서 이에 선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히어라는 회사는 얘네는 챗 GPT 같은 GPT 4.0 같은 그런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쓰고 있는 회사인데 얘네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챗 GPT나 구글 바드 쓰면서 자료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편리해졌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대충 키워드 던져놓으면 얘가 보고서 너무 잘 써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도 코히어 같은 거를 안 쓸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최근에 맥킨지가 전 직원의 50% 이상이 챗 GPT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쓰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 걔네가 보고서 및 고객에 대한 컨설턴시를 제공했던 산출물 제작에 챗 GPT를 공식적으로 쓰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듯이 아예 근데 챗 GPT 같은 걸 기업에서 쓸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의 기밀 정보 제공의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런 코이어 같은 기술이 등장을 하고요. 계속 여러 차례 등장했던 회사는 칸바, 데이터브릭스, 에어테이블 등이 있는데 칸바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전 지금 대박치고 있는 회사죠. 코로나 때 파워포인트 템플릿 제공을 해서 그 미리 캔버스가 이 칸바를 그대로 뺏겨낸 국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스럽터 50에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 한국에 서비스가 안 되는 기업을 잘만 뺏겨내면은 약간의 차별화만 시도하면 대박의 지름길을 갈 수 있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들 중에는 밑에 여러 차례 등장한 브렉스나 차임, 탈라, 스트라이프 이런 회사를 빼고 올해 새로 선정된 기업 중에 램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는 앞서 얘기한 그 HR 솔루션 회사와 달리 얘네는 핀테크 기반의 기업 지출 관리 서비스, 예를 들면 법인카드도 발행을 해주고 얘네가 그래서 했는데 국내에서 처음 소개하는 정도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기업 가치가 벌써 9조 원이 넘을 정도, 거의 1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솔로펀즈라는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에서도 주목해야 될 대표적 회사라고 하나 보는 게 소액 대출 서비스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 서비스를 단 24시간 내에 소액을 즉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대출을 받는 소액 자금을 수없이 많은 개미로부터 펀딩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한테 펀딩을 해주는 개미들은 내가 소액 50만 원, 100만 원 내면 이 돈들이 모여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겠다는 기부 형태로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연체율과 부도율이 3.x대 %밖에 아직 안 된다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헬스케어 영역인데요. 헬스케어는 계속 새로운 회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약국, 뭐 멘탈 헬스, 불임 난임 관련 치료 서비스는 유사한 회사들이 앞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을 얘네가 새롭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새로운 업체가 나올 때는 앞서 선정된 기업과 철저히 얘네가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알토 파머시는 온라인 약국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고 집으로 오면은 처방전이 자동적으로 온라인 파머시로 전송이 되고 얘네가 약을 제조해서 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온라인 약국이고요. 스프링 헬스는 16인데 멘탈 헬스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미국의 대기업들이나 금융기업들, 뭐 JP 모건 같은 데하고 코프릴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그 기업의 임직원들의 멘탈 헬스를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학교 내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우리 사회가 거의 망할 징조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났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여교사한테 욕하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다고 합니다. 강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 사회적인 멘탈 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고요. 카인드 바디는 여성들의 난임 관련된, 그래서 여성의 난임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난자 동결 서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고요. 다른 분야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을 참석해 주시고요. 올해 선정된 기업들 중에 대단히 독특한 회사들 한 4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위로 선정된 그럽마켓은 2014년에 설립된 온라인 식료품점입니다. 이게 딱 얘네 서비스가 마켓컬리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 24시간 내에 신선식품을 당일 배송해 줍니다. 근데 얘네가 2014년에 설립됐고 마켓컬리는 2015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렇다고 마켓컬리가 그럽마켓을 뺏겼다는 건 아닙니다. 마켓컬리는 김설아 대표가 독창적인 요구에 따라 만든 회사인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구글 검색하면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누군가는 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이미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음 보워리는 도심의 수직농업, 예를 들면 도심에 냉장고나 실내 장식을 해놓고 실내 농업을 하는 그래서 LED와 이제 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제 배포하는, 그래서 수직농업이라고 하는데요. 수직농업 관련된 회사들이 그동안 선정된 회사들이 한두 군데 있었고, 이런 회사들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 유럽에 거의 엎어지면 코다할 정도로 업체들이 지금 많이 활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업 가치는 23억 달러고, 아까 말씀드린 산불 관련된 메스터 리포레스트레이션이라는 기업은 산림 재조림 전문 회사인데요. 실제 미국의 산림 발생 이후 30일 이내에 얘네가 대형 드론으로 나무 씨앗들을 산 전체에 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식물에 나무 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런 산림 재조림 회사로서 아주 주목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히어로라는 회사는 에그리컬처 테크를 우리가 에그테크라고 하는데요. 농업기술 관련된 전문 스타트업인데 앞에 B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벌꿀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래서 양봉산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은 양봉산업에서 꿀의 생산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1차적인 목표는 벌의 보호를 통해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학술적인 성과도 많이 규명이 되고 있고요. 국내도 이런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얘네를 따라한 기업들이거든요. 얘네가 2년 전, 3년 전에 CES에서도 되게 관심을 모았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려서 또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보다 상세한 50개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음 주부터 올라갈 제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소장님 덕분에 CNBC 디스럽터 50를 늘 저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서 중요한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발표할 때 20분 해가지고 사실은 늘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시간 배정을 50% 대폭 인상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물류신문 장대용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로지스틱스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각종 그러니까 아담리에 참여하는 여러 회사들의 자기 분야 또는 인접 분야에 참조할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박석기 소장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반나절 정도 또는 1차, 2차 이렇게 해서 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소장님하고 오랜 동안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떤 파괴적 혁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론하다 보면 굉장한 시사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회사에서 2시간 반나절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